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예뻐라. 아니 그 이쁜 거 말고요. 제가 분명히 1회부터 경찰서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10만 원의 재무 효과가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해내고 있는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척척 알아서 준 우리 제일 어려워. 화이팅. 아, 리박스 리모닝 안녕하세요. 리박스 컨설팅의 커뮤니케이션 코치 정현주입니다. 우리 정태희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에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연봉 협상 같은 것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익숙한 분들을 앞에 두고 돈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손해를 보는 것도 같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 보내셨는데 저는 이거 제이드님께 도움 요청해야 된다. 국내 기업에선 대부분 좀 이렇게 통보받는 시기지 네. 협상을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거나 이런 경험치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없었는데 이런 분들께 우리 제이드가 좀 적극적으로 오늘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와.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저도 한 번도 협상은 안 해봤어요. 연봉 협상은요? 네. 펀치라인이 뭐냐면 연봉 협상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아.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사실 네.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제이드는 저는 연봉 협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라는 건 알아서 그들이 올려줬답니다. 이 표현과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네요. 내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또는 내가 잘한다라는 걸 계속 잘하게 하기 위하여 아, 무언가 선제시를 하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한다. 네, 다만 그 선제시를 할 때 리더가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야. 첫 번째 룰은 네.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예뻐라, 예뻐라. 아니 그 이쁜 거 말고요. 제가 분명히 1회부터 경찰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우리 경찰서 서장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 예쁜 사람한테 떡을 당연히 하나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연봉이라는 거는 과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거니와 중요한 건 상사와의 관계나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같은 일을 같은 사람이 했을 때 5%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라고 경영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네, 네. 얼마나 내가 기여를 하는가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봉의 3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9천만 원의 재무 효과가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해내고 있는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일단은 냉정하게 내 가치를 스스로 따져보라. 네. 그런데 구성원 입장에서는 나는 3배가 뭐야, 5배는 하는 것 같아 네. 라고 반발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리더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목표 관리를 저는 기대 관리라고 해요. 기대 관리. 네. 그리고 약속 관리. 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기대 관리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 입장에서는 약속 관리. 또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죠.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죠. 네, 기억합니다. 네, 뭘까요? 뭐였죠? 네, 다시 할게요. 임원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90% 이상이 90% 고성과자라. 이상이 나는 고성과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도 다 난 평균 이상 한다. 네, 70% 이상이 자신이 고성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인사팀에서는 마켓에서 얼마나 그 구성원이 처져 있는가 연봉이 그리고 마켓보다 또 그 구성원이 얼마나 잘 받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또 같은 그룹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받고 있는가 또는 못 받고 있는가까지 분석을 해요. 그럼 X, Y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구성원들을 분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네. 진짜 정말 많은 금액을 잘하는. 투척하는 구성원들. 그 이상을 가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이 그 이상을 달려가고 있음을 리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도 결과도.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달려가기 위한
본인의 나름의 진짜 집중 그리고 선택 그리고 정말 리더와의 그런 정렬된 목표와 네.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은 이상 그 결과는 얻기가 힘들겠죠. 참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척척 알아서 준 우리 제이 어려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난 받는 만큼 일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만큼 일해. 약간 이렇게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라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2시간 일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3일을 일하는 친구들도 나타나야 되고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분명히 더 나은 그러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연주님이 지금 돈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은 이제 질문하고 눈이 커지게 이렇게 질문하는 돈에 대한 가치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기가 라이프에 있는데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패키지를 준비하는 게 저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내 과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파생되는 것들이 한 세 몫은 있어야지만 네. 이게 아웃스탠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금액이든 또는 어떤 역할이든 우리 스스로 당사자들은 다 알거든요. 네. 전 잘하고 있나요? 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 아니 이 타이밍에서 그냥 두배 정도. 끝내버리려고요. 그리고 연봉이라는 건 체감 연봉과 실제 연봉이 있어요. 네. 회사는 정말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연봉 주죠, 밥도 주죠, 뭐 식대도 주죠. 예를 들어. 다양한 복지. 네, 다양한 복지도 네. 주죠. 결국은 그걸 다 합쳤을 때는 다 똑같은 돈이에요. 어허. 근데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맞아요. 뭘까요? 바로 소통 때문이죠. 아, 구성원과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어떤 걸 배려했었다. 그래서 이만큼 연봉을 올렸다라는 서사가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체감 연봉과 실질 연봉은 그만큼의 리더의 노력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또 뜨끔해하실 대표님들 리더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잘 주고 계시는데요. 명확한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좀 줄여볼까요? 연봉 관리의 시작은 협상이 아니라 기대 관리부터 해야 돼요. 아, 기대 관리부터. 네. 오, 알겠습니다. 기대 관리 잘하겠습니다, 대표님. 리박스 연봉 협상은 기대 관리부터.